거긴 가지 마세요. 당신 앞에 배신자가 있어요. 경호원들이 어린 서준의 팔을 붙잡아 단순히 행렬에서 밀어내려던 찰나 소녀는 군중의 소음을 뚫고 수조원의 가치가 걸린 한마디를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사인하지 마세요. 아저씨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입으로는 웃고 있지만 눈은 이미 아저씨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빌딩으로 들어가기 직전 스티브 민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20년 지기 친구이자 파트너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여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명동 골목 끝 전광판 불빛이 눈발에 번졌다. 서준은 길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쭈그려 앉았다. 손가락은 얼었지만 연필 끝은 멈추지 않았다.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이 바람처럼 스쳤다. 서준은 그 바람을 붙잡아 종이 위에 묶어두었다. 턱의 각도, 눈꼬리의 떨림, 입술이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는 순간까지 정작 남자는 입으로만 웃었다. 서준의 연필은 그 웃음 뒤에 숨은 내 것이라는 욕심을 그려냈다. 종이 속 남자의 주머니는 사람들 얼굴만큼이나 불룩했다. 그 남자는 그림을 보자 얼굴을 굳혔다. 기분 나쁘게 모여 그는 지나가며 종이를 발로 밀었다. 서준은 구겨진 종이를 펴며 낮게 말했다. 기분 나쁜 건 진짜 얼굴이거든요. 사람들은 돈을 내지 않았다. 애가 참 영악하네. 사기꾼 아니야? 수근거림이 눈처럼 쌓였다. 서준은 혀끝에 고인 침을 삼키며 빈 통을 흔들었다. 동전 소리가 너무 작았다. 그때 여행 가방을 끄는 관광객이 멈춰섰다. 카메라 목줄이 목에 걸려 있었다. 그는 서준이 그려준 자기 얼굴을 보고 잠깐 웃고는 동전 하나를 던졌다. 반짝 차가운 금속이 서준의 손바닥에 떨어졌다. 서준은 동전을 쥐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툭 밀어 다시 관광객의 손에 올려놓았다. 이건 받으면 안 돼요. 관광객이 눈을 크게 떴다. 왜? 서준은 관광객의 코끝이 잠깐 찡그려지는 걸 봤다. 표정은 아깝다였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1분 뒤에 지갑이 떨어질 거예요. 주머니 조심하세요. 관광객은 웃음이 나왔다는 듯 어깨를 들썩였다. 그는 일부러 주머니를 2번 두드렸다. 여기 있는데. 서준은 대답하지 않고 시계를 가진 사람들의 손목만 바라봤다. 시간이 오면 표정이 먼저 변하니까. 그리고 바로 그때 관광객의 주머니 밑단이 살짝 벌어졌다. 검은 가죽이 미끄러져 내려오며 바닥에 툭 소리를 냈다. 관광객은 얼어붙어 지갑을 집어들었다. 뭐야, 구멍이. 주변 사람들이 오우하고 숨을 삼켰다. 관광객은 황급히 주머니를 뒤집어 안쪽을 확인했다. 서준이 말한 대로 실밥이 풀려 있었다. 관광객은 동전을 다시 내밀었다. 이번엔 2개였다. 서준은 한숨을 내쉬었다. 눈이 아니라 배가 참았던 숨이었다. 그는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 전 돈을 맞히는 게 아니에요. 대신 관광객의 손목을 가리켰다. 지갑부터 고치세요. 오늘은 운이 나쁘지 않아요. 관광객은 머뭇거리더니 동전 하나를 서준의 통에 조용히 넣었다. 서준이 막으려 하자 그는 2 손을 모아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했다. 서준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서준은 통을 흔들어
소리를 확인했다. 오늘 번 돈은 약값의 절반도 안 됐다. 그는 주머니 속 종이 쪽지를 꺼냈다.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이었다. 숫자들이 뼛속까지 서늘했다. 멀리서 노점의 김이 올라왔다. 서준의 목이 저절로 움직였지만 그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그는 연필을 닦아 가방에 넣고 스케치북을 끈으로 묶었다. 할머니, 오늘은 따뜻한 물이라도. 혼잣말이 바람에 찢겼다. 서준이 일어서는 순간 거리 전광판에 번쩍이는 뉴스 자막이 스쳤다. 강남타워 7초 대형 투자 행사. 사람들 눈빛이 그쪽으로 쏠렸다. 서준은 그 방향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내일의 길이 거기서 시작될 것 같았다. 반지하 창문에는 성에가 얇게 끼었다. 서준은 작은 전기난로 앞에서 손을 비볐다. 난로는 빨갛게 달아올랐다가 금세 힘이 빠졌다. 방 한쪽에는 박할머니가 누워 있었다. 이불은 여러 겹이었지만 숨소리는 가벼워지지 않았다. 할머니는 기침이 올라올 때마다 입술을 꼭 다물었다. 서준은 책상 위로 구겨진 지폐를 펼쳤다. 손바닥만한 동전과 함께 마치 낙엽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펴서 숫자를 말했다. 1,000원, 500, 100. 계산이 끝나기도 전에 알았다. 모자랐다. 약병은 비어가고 할머니의 손은 더 차가워졌다. 서준은 입술 안쪽을 깨물었다. 박할머니가 눈을 떴다. 서준아, 또 밖에 나갔니? 목소리는 작았지만 꾸중이 들어있었다. 서준은 스케치북을 등에 숨겼다. 아니요, 그냥. 할머니는 손을 뻗어 서준의 손목을 잡았다. 힘이 약해도 손끝의 간절함은 또렷했다. 그림 그리는 거. 그만해. 공부만 해. 너는 여기서 끝날 애가 아니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동자가 왼쪽으로 잠깐 흔들리는 걸 봤다. 겁이었다. 말은 괜찮다지만 몸은 이미 경고하고 있었다. 서준은 약봉지를 만지작거렸다. 봉지 끝에는 약국 이름과 날짜가 찍혀 있었다. 그는 날짜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숫자가 문질러질수록 할머니의 숨이 더 거칠어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 내일 약만 더 사오면 괜찮아질 거죠? 서준이 일부러 밝게 물었다. 할머니는 잠깐 웃는 척했지만 눈가에 힘이 없었다. 그래, 그럼. 그 대답이 더 무서웠다. 그는 물을 데우려고 주전자에 수돗물을 받았다. 불을 켜자 가스렌지 불꽃이 작게 떨렸다. 서준은 컵 하나에 물을 따랐다. 따뜻한 거 드세요. 할머니는 컵을 받으며 서준의 손등을 살폈다. 얼룩처럼 남은 연필가루, 닳아버린 손톱, 그리고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지친 기색. 할머니는 속으로 삼킨 말을 꺼냈다. 내가 내 발목을 잡는구나. 서준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이불을 고쳐덮고 창문 틈새를 테이프로 막았다. 바람은 끈질겼고 서준의 마음도 끈질겼다. 불을 끄자 방은 더 좁아졌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숨소리만 커졌다. 서준은 눈을 감고도 할머니의 표정을 떠올릴 수 있었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 아래는 이미 눈물 대신 무게를 달고 있었다. 그는 이불 밖으로 살짝 기어 나왔다.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지도 하나를 꺼냈다. 예전에 주운 전단지 뒤쪽이었다. 타워 7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했다. 거기엔 정장들이 많고 정장들은 돈을 많이 던진다는 말을 들었다. 문제는 거기 경비가 무섭다는 거였다.
지난번 서준처럼 작은 아이를 막아 세우고 나가라고 소리치던 얼굴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서준은 지도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겁을 삼키는 대신 결심을 삼켰다. 그는 연필을 세 자루만 골랐다. 부러지면 끝이지만 그래도 가벼워야 했다. 스케치북 끈을 다시 묶고 할머니 약병을 베개 옆에 가지런히 놓았다. 내일은 더 벌어올게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서준은 이불이 아주 조금 움직이는 걸 봤다. 밖에서 누군가의 발자국이 계단을 내려갔다. 반지하 복도의 삐걱 소리가 길게 남았다. 서준은 그 소리에 맞춰 가슴을 다잡았다. 내일 경비에게 쫓기더라도 돌아서지 않겠다고. 인천공항 VIP 터미널 유리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먼저 쏟아졌다. 스티브 미는 코트깃을 세우고 한 걸음 내디뎠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파도처럼 몰려왔다. 기자들은 이름을 불렀고 경호원들은 사람들의 어깨를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밀어냈다. 스티브의 얼굴은 TV에서 보던 것처럼 무표정했다. 하지만 눈동자만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그는 공항 바닥에 비친 자신의 구두 끝을 잠깐 확인했다. 먼지 하나에도 기분이 상하는 날이었다. 밤새 시차보다 더 힘든 것이 그의 머리를 조여왔다. 이번 합병, 뭔가 틀어졌어. 핸드폰이 짧게 울렸다. 스티브는 화면을 보지 않고 바로 끊었다. 같은 번호였다. 그는 주머니 속 손가락을 꽉 쥐었다. 누군가 내 움직임을 안다. 그 옆에서 최 전무가 한 발 늦게 따라왔다. 완벽하게 다린 셔츠, 반듯한 미소,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각도까지 정확했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 전무는 스티브의 짐을 직접 들려는 척했다. 스티브는 짐을 뺏기지 않았다. 내가 들지. 짧은 말로 선을 그었다. 최 전무의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눈동자가 아주 잠깐 좁아졌다. 그 순간이 지나가자 그는 다시 예전의 친구가 됐다. 차량 행렬로 향하는 길. 최 전무는 기자들의 질문을 대신 받아냈다. 이번 투자, 서울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는 말을 부드럽게 포장했다. 스티브는 그 포장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운전석 창 너머로 스티브는 도로 표지판을 읽었다. 글자 하나에도 돈 냄새가 났다. 그는 자신이 만든 제국이 이 도시를 얼마나 흔들지 생각했다. 그런데 그 제국의 바닥이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스티브의 비서가 일정표를 펼쳤다. 오늘은 타워7에서 파트너 회의, 내일은 은행 측 미팅. 스티브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서류는 내가 직접 볼 거야. 누구도 내 대신 사인하지 마. 최 전무가 환하게 웃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그가 웃을수록 스티브는 더 지쳤다. 웃음은 사람을 편하게 하는데 최 전무의 웃음은 스티브의 어깨를 더 무겁게 눌렀다. 차가 신호에 멈추자 스티브는 창밖 사람들을 봤다. 등굣길 아이, 장갑을 파는 노인, 종이컵을 들고 뛰는 직장인. 그들 사이에서 그가 누구인지 갑자기 헷갈렸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지? 도착 직전 최 전무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창가로 비켜섰다.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속도가 빨랐다. 스티브는 차창에 비친 최 전무의 입술만 봤다. 웃던 입이 말할 때는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최 전무는 전화를 끊고 다시 미소를 꺼냈다. 회장은 아무것도 몰라. 그는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바람 사이로 새어나왔다.
금요일에 사인하게 만들 거야. 스티브는 그 말을 듣지 못했다. 대신 최 전무의 손가락이 주머니 안에서 몇 번이나 같은 리듬으로 두드려지는 걸 봤다. 불안할 때의 습관이었다. 스티브의 심장이 아래로 떨어졌다. 그는 아직 몰랐다. 오늘 낮 한 아이가 그 습관을 더 정확히 읽어낼 거라는 걸. 정오의 강남은 다른 도시처럼 반짝였다. 타워칠 앞 광장은 유리와 대리석으로 빛났고 바람조차 정돈된 냄새가 났다. 서준은 그 가장자리에서 모자를 더 깊게 눌렀다. 그의 신발 밑창은 닳아 광장 바닥의 매끈함이 더 무서워 보였다. 그래도 서준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정장들 얼굴은 돈을 들고 다녔고 돈은 약으로 바뀔 수 있었다. 그는 분수대 근처 벤치에 앉으려 했다. 그런데 검은 제복의 경비가 바로 다가왔다. 여긴 출입증이 있어야 해. 경비의 손바닥이 서준의 어깨 앞을 막았다.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연필을 더 꽉 쥐었다. 저 그림만 조금. 서준이 말끝을 삼키자 경비가 한숨을 쉬었다. 꼬마, 여기서 하면 민원 들어와. 저쪽으로 나가. 경비는 손가락으로 울타리 쪽을 가리켰다. 서준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광장 바깥에서 웅성거림이 밀려왔다. 기자들이 뛰었고 무전기 소리가 공기를 찢었다. 도착합니다. 경비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 그는 서준을 더 거칠게 밀지는 못하고 몸으로 길을 막았다. 서준은 울타리 쪽으로 밀려났다. 사람들 어깨가 부딪히며 좁은 틈이 사라졌다. 서준의 모자 끝이 누군가의 가방에 걸렸다. 그는 모자를 빼려다 중심을 잃을 뻔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검은 차량 행렬이 미끄러지듯 광장 앞에 섰다. 유리창이 어둡게 빛났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의 숨이 동시에 멈추는 것 같았다. 스티브 민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 속 인물보다 더 차갑고 더 지쳐 보였다. 서주는 순간 배고픔도 잊었다. 스티브의 얼굴에는 벽이 있었다. 그 벽은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스티브가 건물 쪽으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경호원들이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스티브의 등 뒤에 최 전무가 서 있었다. 똑같이 웃고 똑같이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서준의 눈에는 달랐다. 최 전무의 웃음은 입술만 움직였다. 눈은 움직이지 않았다. 서준의 손가락이 스케치북을 더 세게 눌렀다. 그는 명동에서 수백 번 본 얼굴들을 떠올렸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눈썹이 먼저 흔들렸다. 최 전무의 눈썹 끝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치 이제 끝이라는 신호 같았다. 스티브가 잠시 멈췄다. 커프스 단추를 고치느라 손목을 들었다. 그 순간 최 전무의 시선이 스티브의 손목으로 내려갔다. 부러움이 아니었다. 서준은 그 눈빛을 알아봤다. 확인이었다. 서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스티브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문이 닫히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했다. 그림이 아니라 장면이 보였다. 웃는 얼굴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혼자 어두워지는 장면. 경비가 다시 서준을 밀어냈다. 야, 나가라니까. 서준은 울타리 틈에 손을 걸었다. 손바닥이 차가운 철에 붙었다.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엔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닿지 않을 것 같았다. 서준의 눈이 최 전무를 꽉 잡았다. 웃는 입, 잠든 눈, 그리고 아주 작은 떨림. 그 떨림이 서준에게 속삭였다. 지금 서준은 무릎을 굽혔다.
펜스 아래쪽 틈이 보였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 틈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자신의 하루가 아니라 누군가의 수조원짜리 하루가 함께 흔들릴 거라는 걸. 서준은 손가락에 힘을 주고 몸을 낮췄다. 서준은 펜스 아래로 몸을 밀어 넣었다. 철망이 코트 소매를 긁었다. 차가운 바닥에 손바닥이 닿자 눈이 아니라 돌처럼 단단한 현실이 느껴졌다. 그는 한 번 더 앞으로 기어 나가려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굵은 손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경호원의 손목은 굵은 시계로 반짝였다. 야, 낮은 목소리가 귓속을 울렸다. 서준의 몸이 뒤로 끌렸다. 발끝이 바닥을 긁으며 숨이 목에 걸렸다. 그는 스케치북을 놓치지 않으려고 팔을 더 움켜쥐었다. 하지만 다른 손이 스케치북 끈을 낚아챘다. 종이가 삐걱 소리를 냈다. 서준은 고개를 들었다. 스티브 미는 이미 계단 첫 단을 오르려는 순간이었다. 커프스 단추를 고치던 손이 멈췄고 그의 옆에서 최 전무가 한 발 반 뒤에 있었다. 서준은 그 거리, 그 각도가 너무 위험하다고 느꼈다. 경호원이 서준을 들어올리듯 끌어냈다. 팔이 뻐근했고 무릎이 바닥에 스쳤다. 서준은 이를 악물었다. 지금 소리치지 않으면 할머니에게 약을 사는 것보다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것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준이 군중의 소음을 뚫고 외쳤다. 사인하지 마세요. 아저씨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입으로는 웃고 있지만 눈은 이미 아저씨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순간 광장의 소리가 멎은 듯했다. 기자의 플래시가 한 번 더 터졌고 그 빛이 스티브의 얼굴을 쓸었다. 스티브는 천천히 멈춰섰다. 그 멈춤이 사람들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 스티브의 고개가 돌아갔다. 20년을 함께한 친구, 늘 곁에 있던 파트너, 최 전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러나 서준은 그 웃음 뒤에서 눈꺼풀이 한 번 더딘 속도로 내려가는 걸 봤다. 끝냈다는 눈이었다. 최 전무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너무 작아서 카메라엔 안 잡힐 떨림. 하지만 서준의 눈에는 분명했다. 최 전무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하려 했다. 회장님, 이런 아이. 스티브의 손이 들렸다. 손바닥 하나로 공기가 갈라졌다. 잠깐. 그 한마디에 최 전무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굳었다. 서준은 그 굳음을 보고 더 크게 말했다. 아저씨, 옆에 배신자가 있어요. 뱀 같은 눈을 하고 있다고요. 경호원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서준의 팔을 더 단단히 붙잡고 사람들 뒤쪽으로 끌어냈다. 서준은 몸을 비틀며 스티브만 보려고 했다. 스티브의 눈이 서준을 향해 잠깐 내려왔다. 그 눈엔 왜라는 질문이 있었다. 서준은 그 질문에 답하려 입을 열었지만 목이 마르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비가 갑자기 내려오기 시작했다. 첫방울이 대리석에 부딪혀 작은 점을 찍었다. 서준의 스케치북도 그 점들 사이로 미끄러졌다. 끈이 풀린 스케치북이 손에서 빠져나갔다. 바닥에 빗물 웅덩이로 찰퍽하고 떨어졌다. 종이 위에 그려져 있던 얼굴들이 물에 번졌다. 서준은 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 순간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가 젖어버리는 걸 지켜봐야 했다. 서준이 젖은 스케치북 쪽으로 손을 뻗자 경호원의 무전이 다시 울렸다. 그 사이 스티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람들의 눈이 스티브와 아이 사이를 오갔다. 최 전무의 미소는 아직 입에 붙어 있었지만 그 눈은 한 번도 웃지 않았다. 비는 금세 굵어졌다. 대리석 바닥 위로 점들이 튀었고
사람들의 구두는 물방울을 피하듯 바쁘게 움직였다. 서준은 경호원의 손에 붙잡힌 채 비스듬히 끌려갔다. 팔이 저릿했고 무릎은 자꾸만 바닥을 찾았다. 그런데도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 쫓았다. 스티브 민. 그는 빌딩 입구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준을 바라봤다. 최 전무가 먼저 웃으며 나섰다. 회장님, 이런 소라는 마이너스. 그는 서준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 시선은 치워야 할 얼룩처럼 차가웠다. 거지 아이 하나 때문에 일정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스티브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서준 앞에 섰지만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지는 않았다. 그 거리감이 더 굴욕적이었다. 서준은 젖은 머리카락을 털지도 못하고 말했다. 아저씨, 오늘 사인하지 마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말끝은 떨리지 않으려 애썼다. 스티브의 눈이 좁아졌다. 왜? 한 단어가 칼처럼 날아왔다. 서준은 숨을 들이마셨다. 입은 웃고 있어요. 근데 눈썹은 칼을 갈고 있어요. 그는 최 전무 쪽을 똑바로 가리키지 않았다. 대신 스티브를 똑바로 봤다. 아저씨가 펜을 잡는 순간 저 사람은 안도할 거예요. 최 전무의 미소가 잠깐 멈췄다. 그 멈춤이 너무 짧아서 사람들은 못 봤다. 하지만 서준은 봤다. 눈가가 아주 조금 떨렸고 턱이 굳었다. 아이 말이 너무 과하군요. 최 전무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회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스티브는 최 전무를 한 번 아주 오래 바라봤다. 그 눈빛은 20년의 무게였다. 그러고는 비서를 불렀다. 명함. 비서가 재빨리 검은 케이스를 열었다. 스티브는 그중 한 장을 뽑아 비서에게 던지듯 건넸다. 저 아이, 뒷조사해. 짧고 차갑고 명령이었다. 서준은 그 말이 자신을 살리는 말인지 더 위험하게 만드는 말인지 몰랐다. 그러나 그 한마디로 최 전무의 눈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분노의 속도였다. 경호원들이 서준을 더 뒤로 끌었다. 서준은 젖은 스케치북을 향해 손을 뻗었다. 종이들은 물에 번져 얼굴들이 흐릿하게 녹아 있었다. 서준은 바닥에 무릎을 대고 스케치북을 끌어안았다. 젖은 종이가 손바닥에 붙었다.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대가를 알려주는 것 같았다. 스티브는 결국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최 전무는 마지막까지 웃는 얼굴로 따라갔다. 하지만 문이 닫히기 직전 최 전무가 서준을 한 번 바라봤다. 그 눈은 웃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준은 확신했다. 자신이 오늘 아주 큰 것을 건드렸다는 걸.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이 반짝였다. 스티브는 그 반짝임이 좋지 않았다. 너무 깨끗한 빛은 숨기는 것이 많을 때 나온다. 탁자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놓였다. 최 전무가 직접 정리한 결제 서류였다. 그는 펜까지 가지런히 올려두며 말했다. 회장님, 여기만 사인하시면 됩니다. 스티브는 펜을 잡았다가 손을 멈췄다. 아까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귓속을 쳤다. 입은 웃고 있지만 최 전무는 여전히 완벽하게 웃었다. 피곤하신 건 압니다. 그래서 더 빨리 끝내야 합니다. 친구의 말투였다. 하지만 스티브는 그 말이 몰아붙임처럼 들렸다. 스티브는 일부러 펜을 떨어뜨렸다. 탁, 작은 소리였다. 그 소리에 최 전무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들썩였다. 스티브는 숨을 멈춘 채
그 들썩임을 놓치지 않았다. 아이의 말이 떠올랐다. 눈썹은 칼을 갈고 있어요. 스티브는 펜을 주워들지 않았다. 대신 의자를 뒤로 밀었다. 잠깐 쉬자.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입술이 마른 게 아니라 마음이 마른 탓이었다. 최 전무가 손을 내저었다. 회장님, 이미 파트너들이 마이너스 스티브가 눈을 들었다. 내가 결정한다.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뚝 끊겼다. 최 전무의 손가락이 서류철 모서리를 살짝 눌렀다. 힘이 들어간 흔적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바로 웃음을 복구했다. 그럼 10분만요. 스티브는 창가로 걸어가 시내를 내려다봤다. 그에게 서울은 늘 숫자였는데 오늘은 얼굴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얼굴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다. 그는 뒤돌아 최 전무를 봤다. 20년 지기. 어려울 때 같이 웃고 성공할 때 같이 샴페인을 들었던 사람. 그런데 왜 오늘은 그 웃음이 낯설지? 스티브는 입술을 눌렀다. 서명은 내일로 미루지. 그 한마디가 회의실의 판을 바꿨다. 최 전무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스티브는 그 흔들림을 잡았다. 계산이 어긋났군. 스티브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최 전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현명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 아래 얇은 갈라짐이 있었다. 스티브는 다시 창밖을 봤다. 그리고 마음속에 적어두었다. 오늘 그 아이를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이미 사인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아직 몰랐다. 최 전무가 그 아이를 제거 대상 1호로 올려놓았다는 걸. 달동네 골목은 비가 오면 더 좁아졌다. 물길이 계단을 따라 흘렀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벽에 흔들렸다. 서준은 다리를 절며 올라갔다. 젖은 스케치북을 품에 안고 한 손으로는 미술 도구 가방을 끌어안았다. 집에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할머니 약을 사야 하고 따뜻한 물을 올려야 했다. 그런데 골목 아래에서 엔진 소리가 멈췄다. 서준이 뒤돌아보는 순간 검은 세단 한 대가 길을 막고 있었다. 여기엔 어울리지 않는 차였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무거웠다. 문이 열렸다. 정장 차림 남자 둘이 내렸다. 그들은 빠르게 다가오지도 않았다. 천천히 마치 이미 이긴 사람처럼 걸어왔다. 이서준 맞지? 한 남자가 서준의 얼굴을 확인했다. 서준은 도망치려다 멈췄다. 뒤는 계단, 아픈 차, 숨이 목에 걸렸다. 다른 남자가 서준의 가방을 잡았다. 서준이 놓지 않자 남자는 힘을 주어 가방을 빼앗았다. 타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말 안 들으면 할머니가 집을 잃을 수도 있어. 그 말에 서준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 그 이름 하나로 다리가 풀렸다. 서준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왜요? 제가 뭐 했는데요? 남자는 웃지 않았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방을 열었다. 연필, 지우개, 낡은 붓, 작은 물감통. 그것들은 서준의 전부였다. 남자는 그 전부를 바닥에 쏟아냈다. 그리고 신발 끝으로 몇 번 밀어버렸다. 서준은 안 돼요 하고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말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무관심이었다. 누가 시켰어요? 서준이 겨우 물었다. 남자는 서준의 눈을 보지 않고 넥타이를 만졌다. 넌 몰라도 돼. 그 말이 더 확실한 답이었다. 차 문이 다시 닫혔다. 세단은 골목 아래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비소리만 남았다. 서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젖은 연필을 주워 담았다.
손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찢어진 스케치북을 펼쳤다. 대부분 번져서 얼굴이 사라졌다. 그런데 딱 한 장, 물이 덜 번진 페이지가 있었다. 최전무의 얼굴이 거기 남아 있었다. 서준은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꽉 물었다. 공포가 확신으로 바뀌었다. 내가 본 게 맞았어. 그리고 바로 그때 서준은 결심했다. 이제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걸. 자신이 멈추면 할머니도 그 빌딩의 회장도 누군가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밤이 깊어질수록 방 안은 더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 속에서 박할머니의 숨소리만 커졌다. 서준은 할머니 이마에 손을 얹었다. 차가웠다. 할머니는 억지로 눈을 떠서 웃는 척했다. 너 잠 좀 자라. 그 말이 더 불안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할머니의 손이 서준의 손목을 놓쳤다.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다. 서준은 벌떡 일어나 물을 들이켰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대답 대신 숨을 한 번 크게 삼켰다. 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골목을 내려가 약국 불빛을 찾았다. 문은 거의 닫힐 시간이었다. 서준이 문을 밀치자 딸랑 종이 울렸다. 약사는 서준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또 왔니? 서준은 주머니를 뒤집어 보였다. 외상. 안 될까요? 내일 갚을게요. 약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규정이 있어. 그 말에 서준은 목이 막혔다. 할머니가 지금 많이 아파요. 서준은 말보다 표정을 먼저 내밀었다. 하지만 약사는 표정을 보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계산대를 정리했다. 서준은 약 진열장 쪽으로 한 발 다가갔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병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다. 정직해야 해. 할머니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다. 그런데 할머니의 숨소리도 떠올랐다. 그 숨소리는 지금 서준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 서준은 결국 병 하나를 조심히 잡아 코트 안쪽으로 넣으려 했다. 그 순간 약사의 손이 서준의 손목을 붙잡았다. 야, 약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 서준은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다. 죄송해요. 진짜 내일 갚을게요.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숨이 뜨겁게 올라왔지만 눈물은 내려갈 길을 찾지 못했다. 약사가 전화기를 들었다. 번호를 누르려는 찰나 문이 다시 열렸다. 딸랑.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운전기사처럼 단정한 태도였다. 그는 상황을 한 번에 보고 조용히 지갑을 꺼냈다.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는 약사에게 돈을 내밀었다. 약사는 뭐야 하며 멈칫했다. 남자는 서준에게 시선을 옮기지 않은 채 말했다. 너 따라와. 누구세요?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남자는 짧게 답했다. 회장님이 너를 보자고 하신다. 서준의 심장이 다시 크게 울렸다. 회장님, 오늘 그 빌밥, 그 차가운 눈. 서준은 약봉지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선택해야 했다. 할머니 곁으로 바로 돌아갈지 아니면 그 회장에게 가서 더 큰 길을 열지. 문 밖의 비가 또 한 번 세게 내렸다. 마치 지금이라고 등을 떠미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는 다른 계절처럼 따뜻했다. 서준은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숨이 멎는 기분이 들었다. 바닥은 대리석, 천장은 높고
사람들은 서준을 보지 않는 척했다. 운전기사는 말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서준의 마음도 같이 올라갔다. 여긴 내 세상이 아니야. 그 생각이 목을 조였다. 펜트하우스 문이 열리자 공기부터 달랐다. 향이 났고 소리가 없었다. 서준은 한 발 내딛었다가 신발이 바닥에 남기는 작은 물기까지 신경 쓰였다. 내가 더럽히는 것 같아. 식탁에는 음식이 있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지만 서준은 바로 손을 뻗지 못했다. 그때 소파에 앉아있던 스티브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다. 스티브의 말은 부드럽지 않았다. 그러나 확실했다. 서준은 의자 끝에만 조심히 앉았다. 스티브는 서준을 시험하듯 물컵을 밀어줬다. 이런 곳 처음이지?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할머니, 음식 좀 싸가면 안 돼요? 옆에 있던 비서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스티브도 잠깐 멈췄다. 그 멈춤 속에서 서준은 스티브의 입술이 아주 조금 풀리는 걸 봤다. 그러나 스티브는 감정을 삼키고 다른 걸 꺼냈다. 탕 마이너스 스티브가 테이블 위로 사진 5장을 던졌다. 기업인, 정치인, 은행장, 그리고 파트너들. 모두 멀끔한 얼굴이었다. 이 중에 누가 거짓말쟁이지? 스티브가 말했다. 틀리면 너는 오늘 여기서 끝이다. 서준은 침을 삼켰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사진을 한 장씩 집었다. 그는 입꼬리가 아니라 눈동자의 속도를 봤다. 미소가 아니라 숨을 들이마시는 타이밍을 봤다. 세 번째 사진. 저명한 은행장이었다. 그 남자는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가 약간 흔들렸다. 마치 시장통에서 들키기 싫은 것을 숨기는 사람처럼. 서준은 사진을 내려놓고 그 은행장을 가리켰다. 이 사람이요. 스티브의 눈썹이 올라갔다. 이유는? 서준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걸릴까봐 무서워해요. 스티브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서준은 끝났나 생각하며 손을 무릎 위에 꼭 올려두었다. 그러다 스티브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 한마디에 서준의 어깨가 풀렸다. 스티브는 낮게 덧붙였다. 그 은행은 지금 숨기는 게 있다. 그는 서준을 똑바로 봤다. 너, 내 옆에 있어. 서준은 기쁨보다 먼저 두려움이 올라왔다. 이건 밥 한 끼가 아니라 전쟁의 자리였다. 하지만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약값, 수술비, 그리고 반지하 창문에 낀 성에. 서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스티브는 그걸 보며 말했다. 조건이 있다. 회의 때 구석에 앉아. 그리고 그림만 그려. 서준은 그 말이 감옥처럼 들리면서도 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준은 알았다. 이 황금빛 방이 따뜻한 집이 아니라 진실을 파내는 굴이라는 걸. 고급 의류 매장의 조명은 나처럼 환했다. 서준은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이 낯설어 숨을 삼켰다. 비서 2명이 서준의 팔을 들어올리고 정장을 입혔다. 셔츠 단추가 목을 조였다. 바지는 새 것이라 무릎이 잘 굽혀지지 않았다. 예쁘죠? 비서가 웃었다. 서준은 웃지 못했다. 예쁜 건 값비싼 것들이었고 서준은 늘 값싼 것들만 조심스럽게 쓰는 사람이었다. 서준은 소매 끝을 만지작거렸다. 작은 실밥 하나라도 뜯기면 큰일 날 것 같았다. 그때 배에서 소리가 났다. 서준은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였다. 배고프면
이따 호텔에서 먹자. 비서가 말하자 서준은 용기를 내서 물었다. 저 뷔페 음식 조금 싸가면 안 돼요? 할머니가 따뜻한 걸 좋아해요. 비서의 웃음이 잠깐 멈췄다. 그건 규정이 말끝이 흐려졌다. 서준은 더 말하지 않았다. 낡은 습관이 튀어나왔다. 부탁했다가 거절당하면 더 초라해지는 습관. 그런데 그 장면을 누군가가 화면으로 보고 있었다. 호텔 CCTV 모니터 앞. 스티브는 커피잔을 들고 서준을 내려다봤다. 서준이 음식 이야기할 때 눈동자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걸 보며 스티브는 잠깐 멈칫했다. 저 애는 욕심이 다른 방향이군. 스티브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 말에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데려가시겠습니까? 스티브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2번 두드렸다. 펜을 두드릴 때의 리듬이었다. 그는 불안할 때마다 그렇게 했다. 잠시 후 스티브의 집무실. 창밖에는 강남의 빛이 번졌다. 서준은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서 있었다. 스티브가 말했다. 너 여기서 돈을 벌고 싶지?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수술비가 필요해요. 스티브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건을 던졌다. 회의 때는 구석에 앉아 말하지 마. 그럼 제가. 서준이 입을 열자 스티브가 손바닥을 들어 끊었다. 그림만 그려. 스티브는 서준 앞에 새 스케치북을 놓았다. 새 종이의 냄새가 났다. 서준은 그 냄새가 좋으면서도 무서웠다. 틀리면 끝이다. 스티브가 덧붙였다. 서준은 목이 마른데도 고개를 숙였다. 네. 문이 열리며 비서가 들어왔다. 첫 미팅, 곧 시작됩니다. 스티브가 서준을 바라봤다. 준비해. 오늘부터 내가 내 눈이다. 서준은 새 스케치북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내가 눈이 되면 누군가는 내 눈을 뽑으려 할 거야. 대회 실문이 열리자 냉기가 먼저 밀려왔다. 양복 냄새, 커피 냄새, 그리고 긴장 냄새. 서준은 스티브가 지시한 대로 구석 의자에 앉았다. 테이블 중앙에서 최 전무가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들었다. 그는 사람들의 고개가 끄덕이는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웃을 때, 멈출 때, 강하게 말할 때. 완벽한 지휘자였다. 서준은 종이를 펼쳤다. 연필이 떨리면 안 됐다. 그는 얼굴이 아니라 순간을 그렸다. 최 전무가 신뢰를 말할 때 입꼬리는 올라갔다. 그런데 눈은 옆으로 미끄러졌다. 서준의 연필은 그 눈을 뱀처럼 길게 그렸다. 혀를 두 갈래로 갈라 말이 갈라지는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다른 파트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자꾸만 주머니를 만졌다. 서준은 그의 주머니를 텅 비게 그렸다. 빈 주머니가 더 무서운 얼굴을 만들었다. 회의는 박수로 끝났다. 사람들은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웃으며 좋은 파트너십을 말했다. 서준은 스케치북을 닫았다. 손바닥에 땀이 찼다. 스티브가 걸어와 서준 앞에 섰다. 그려. 짧은 말이었다. 서준은 스케치북을 조심히 펼쳤다. 스티브의 눈이 그림 위를 천천히 지나갔다. 최 전무의 뱀혀, 빈 주머니, 그리고 회의실 뒤편에 아주 작게 그려진 문. 서준은 문 옆에 작은 그림자도 그려두었다. 누가 몰래 들락거리는 것처럼. 스티브의 입술이 굳었다. 그는 그림을 들고 창가로 갔다. 너 저 사람 왜 저렇게 그렸지? 서준은 한마디만 했다. 말은 반짝여요. 근데 속도가 달라요.
스티브는 잠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낮게 말했다. 감사팀, 비밀로 움직여. 특히 최전무 라인. 그때 회의실 문틈에서 최전무가 스티브 손에 들린 스케치북을 봤다. 멀리서도 보였다. 자기 얼굴에 그려진 뱀의 선. 최전무는 웃으며 다가왔다. 회장님, 아이가 재능이 있군요. 스티브는 웃지 않았다. 그래, 재능이 너무 정확해서 문제지. 최전무의 미소는 유지됐지만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는 서준을 스쳐보며 속으로 계산을 다시 했다. 회의가 끝난 복도. 최전무는 사람 없는 곳에서 전화를 걸었다. 계획에 변수가 생겼어. 잠깐의 침묵. 그가 이를 악물었다. 그 꼬마부터 치워. 서준은 그 통화를 듣지 못했다. 하지만 등을 타고 내려오는 느낌은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조용히 표적을 그려놓는 느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서준은 손에 스케치북을 꼭 쥔 채 구석에 붙어 섰다. 내려가니? 최 전무가 먼저 말을 걸었다. 회장 옆에서 하던 말투 그대로 다정한 척. 서준은 고개만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CCTV가 있었다. 서준도 알고 최 전무도 알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여기서는 손이 아니라 말이 때리니까. 최 전무가 쪼그려 앉아 서준과 눈높이를 맞췄다. 웃으면서 속삭였다. 부자들은 장난감이 질리면 금방 버린단다. 너도 곧 버려질 거야. 그리고 버려질 때는 아주 조용히. 서준은 숨을 들이마셨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최전무의 왼쪽 눈가가 아주 조금 떨리는 걸 봤다. 불안. 그 불안은 서준 때문이 아니었다. 서준이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왼쪽 눈이 떨려요. 최전무의 웃음이 잠깐 멈췄다. 서준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이어 말했다. 아저씨는 제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숫자가 18을 지나 17로 내려갔다. 서준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새벽 2시에 아저씨한테 전화하는 그 사람이 무서운 거죠? 최전무의 얼굴이 아주 옅게 하얘졌다. 그 변화는 1초도 안 됐다. 하지만 서준은 그 1초를 놓치지 않았다. 무슨 소리니, 꼬마. 최전무는 다시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붙지 않았다. 그는 서준의 스케치북을 슬쩍 내려다봤다. 마치 그 안에 자기 약점이 그려져 있을까봐. 서준은 스케치북을 더 꽉 끌어안았다. 종이가 구겨질까봐가 아니었다. 그 안에 든 건 종이가 아니라 사람의 진짜 얼굴이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딩- 문이 열리자 최전무는 순식간에 표정을 복구했다. 사람들 앞에서의 완벽한 얼굴. 그는 서준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는 척했다가 공중에서 멈췄다. 손이 닿지 않은 그 거리만큼 차가운 말이 떨어졌다. 너, 입 조심해. 서준은 대답 대신 최전무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 뒷모습이 흔들리지 않으려 더 곧게 서 있는 걸 봤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준은 또 하나를 깨달았다. 최전무 뒤에는 누군가가 있다. 최전무조차 두려워하는 그 사람. 서준이 로비로 나가자 휴대폰이 진동했다. 비서가 보낸 메시지였다. 오늘부터 이동 동선 공유. 혼자 다니지 말 것. 서준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눌렀다. 보호처럼 보이는 말이 감시처럼 들렸다. 스티브의 서재는 호텔보다 더 조용했다. 책장이 벽을 가득 채웠고 바닥에는 두꺼운 카펫이 발소리를 삼켰다. 서준은 회의가 끝난 뒤
잠시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소파 끝에 앉아 손톱을 만지작거렸다. 정장은 새 것인데 습관은 낡은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서준은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남의 물건 보면 안 된다. 할머니 말이 떠올랐다. 그런데 사진 속 얼굴이 서준의 눈을 붙잡았다. 젊은 스티브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비슷하게 생겼지만 더 부드러운 남자. 그 남자는 웃고 있었지만 눈이 슬펐다. 서준은 결국 사진을 아주 조금 들어 올렸다. 그때 문이 열렸다. 스티브가 들어왔다. 서준은 깜짝 놀라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그냥 여기 계신 형이요. 스티브의 눈이 순간 얼어붙었다. 형. 서준은 사진을 가리켰다. 이분요. 되게 착해 보여요. 그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덧붙였다. 근데 너무 슬퍼요. 웃는데도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스티브의 손가락이 사진 모서리에 닿았다. 그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스티브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스티브가 의자에 앉았다. 그 사람은 내 형이다. 목소리가 낮았다. 세상을 떠났지. 서준은 숨을 멈췄다. 말을 더하면 안 되는 얼굴이었다. 스티브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어갔다. 형은 좋은 사람이었어.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나쁜 사람들을 믿었지. 스티브는 서랍을 열어 작은 물건을 꺼냈다. 오래된 만년필이었다. 형이 마지막으로 내게 준 거다. 그는 만년필을 손바닥 위에서 굴렸다. 그때 형은 어떤 거래에 휘말렸고 회사는 무너졌고 나는 진짜 원인을 20년째 찾고 있다. 서준은 만년필을 바라봤다. 펜은 말이 없는데 펜을 잡은 손은 진실을 숨기지 못하는 법이었다. 서준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그 사람 아직 안 끝났어요. 스티브가 서준을 봤다. 뭘 보고 그렇게 말하지? 서준은 사진 속 남자의 눈을 다시 가리켰다. 눈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시킨 일 같아요. 스티브의 얼굴이 조금, 아주 조금 풀렸다. 그는 처음으로 서준을 도구가 아니라 사람처럼 바라봤다. 너는 보는구나.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 도울게요. 회장님이 못 본 얼굴들 제가 볼게요. 스티브는 대답 대신 사진을 뒤집었다. 사진 뒤에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서준은 그 글씨를 읽으려다 멈칫했다. 그 이름이 어딘가에서 본 듯했기 때문이다. 스티브가 말했다. 내일 기록실에 가야 한다. 그리고 낮게 덧붙였다. 거기서 누군가가 먼저 움직일 거야. 기록실은 회사 건물의 심장 같은 곳이었다. 문은 2겹, 카드키는 3번, 경비는 4명. 서준은 그 앞에서 침을 삼켰다. 스티브는 다른 임원들과 회의에 들어갔다. 서준은 대기실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손이 놀고 있으면 불안이 커지니까. 그때 최 전무가 복도를 지나가며 서준을 스쳤다. 향수 냄새가 잠깐 남았다. 그는 웃지도 않았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 무관심이 더 날카로웠다. 대기실 테이블 위 서준의 가방이 놓여 있었다. 서준은 가방끈을 무릎 위에 올려두려다 비서가 부르는 소리에 잠깐 고개를 돌렸다. 서준 군, 물 마실래? 서준은 컵을 받으며 감사합니다 했다. 그 사이 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다. 발소리는 없었다. 누군가가 테이블에 손만 뻗었다. 가방 지퍼가 반뼘 열렸다.
작은 금속의 반짝임이 어둠 속에서 잠깐 빛났다. 그리고 그건 가방 안쪽 깊은 곳으로 밀려 들어갔다. 딸깍 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다. 서준은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대기실은 깨끗했고 커튼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서준은 이상하게 목덜미가 서늘했다. 혹시 제 가방 누가? 서준이 말하려 했지만 비서가 괜찮아 하며 웃었다. 서준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너무 예민해졌나? 그는 스케치북에 최전무의 얼굴을 한 번 더 그렸다. 이번엔 눈을 더 크게, 더 빈틈없이. 잠시 후 기록실 앞 복도. 서준은 안내를 받아 밖으로 나왔다. 스티브가 부르기 전에 그는 할머니에게 보낼 음식을 조금이라도 챙길 기회가 있을까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보안 검색대 앞에서 멈췄다. 가방 올려주세요. 보안 팀장이 말했다. 서준은 조심히 가방을 벨트 위에 올렸다. 손바닥에 땀이 찼다. 삑! 경보음이 짧고 날카롭게 울렸다. 서준의 얼굴이 하얘졌다.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보안 팀장의 눈이 차가워졌다. 그는 장갑을 끼고 가방을 열었다. 안쪽에서 작은 저장 장치가 나왔다. 서준은 그걸 본 적이 없었다. 이게 뭡니까? 보안 팀장이 묻자 서준은 입술을 떨었다. 몰라요. 진짜 몰라요. 바로 그때 팀장이 무전기를 들었다. 회장님께 보고합니다. 그리고 더 낮게 말했다. 아이가 스파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준은 그 말에 다리가 풀렸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신뢰가 경보음 하나로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 경보음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가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의 첫 줄이라는 걸. 스티브의 집무실은 유리처럼 차가웠다. 창밖 도시가 빛나도 방 안 공기는 한 톨도 따뜻해지지 않았다. 보안 팀장이 먼저 들어왔다. 장갑 낀 손으로 작은 저장 장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검색대에서 나왔습니다. 스티브는 그것을 보지 않았다. 대신 팀장의 눈을 봤다. 누가 확인했지? 우리 팀 전원입니다. 아이 손에서 나온 건 확실해. 팀장은 잠깐 망설였다.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가방이라는 말이 스티브의 얼굴을 굳혔다. 그는 형의 일을 떠올렸다. 가방에서 나왔다라는 말로 시작된 배신. 그때도 모두가 증거가 있다고 했었다. 스티브는 비서를 불렀다. 서준을 데려와. 목소리가 낮았다. 낮을수록 위험한 목소리였다. 서준이 들어왔다. 새 정장을 입었지만 어깨는 더 작아 보였다. 그는 문턱에서 멈춰 스티브의 얼굴을 살폈다. 입은 아무 표정이 없는데 눈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했다. 스티브가 말했다. 누가 널 보냈지? 서준은 숨을 들이마셨다. 아무도 안 보냈어요. 그럼 이건 뭐야? 스티브가 저장 장치를 손가락으로 툭 밀었다. 그 작은 물건이 마치 돌덩이처럼 굴렀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가방은 잠깐 테이블에 놔뒀어요. 스티브의 눈이 가늘어졌다. 잠깐. 그 한 단어가 스티브를 더 화나게 했다. 배신은 늘 잠깐 사이에 들어오니까. 서준은 눈물이 차오르는 걸 억지로 삼켰다. 회장님, 저 할머니 수술비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거짓말하면 제 얼굴이 먼저 들켜요. 그는 자신의 눈썹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떨리죠? 근데 이건 무서워서예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스티브는 흔들릴 뻔했다.
서준의 떨림은 거짓보다 절박에 가까웠다. 하지만 스티브는 그 절박함에 속아본 사람이었다. 형이 그랬고 자신도 그랬다. 스티브는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너 당분간 업무에서 제외다. 서준의 입이 벌어졌다. 회장님 마이너스 스티브가 손을 들었다. 내가 확인할 때까지 할머니 집에 있어. 서준은 한 걸음 다가가려다 멈췄다.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그 벽은 돈보다 단단한 의심이었다. 스티브는 비서실장에게 말했다. 아이 관련 연락 모두 기록해. 그리고 더 차갑게 덧붙였다. 밖에서 누구랑 만나는지도. 서준은 고개를 숙이고 뒤돌아섰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스케치북 끈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마치 진실이 빠져나갈까봐. 스티브는 서준의 뒷모습을 보며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편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군가가 스티브의 비서실 전화선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했다는 걸 그는 알지 못했다. 반지하 방 천장은 낮았다. 서준이 몸을 숙이지 않으면 마음까지 눌리는 것 같았다. 그는 땔감을 정리했다. 신문지를 깔고 나무 조각을 하나씩 쌓았다. 손이 바쁘면 머리가 덜 아프니까.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스티브의 차가운 눈이 계속 떠올랐다. 누가 널 보냈지? 그 질문이 서준의 가슴을 마치 납처럼 무겁게 했다. 서준은 나무 조각 아래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박 할머니가 그건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상자. 서준은 잠깐 망설이다가 손가락 끝으로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접혀있는 신문 조각이 있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바스러질 듯했다. 서준은 조심히 펼쳤다. 제목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중소기업 연쇄부도, 기업 사냥꾼 의혹. 서준의 목이 마르고 혀가 굳었다. 그 아래 사진, 정장 차림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서준은 한 명씩 얼굴을 훑었다. 눈빛, 턱선, 웃음의 각도. 그리고 바로 그때 서준의 손이 멈췄다. 사진 한쪽 끝, 젊은 최전무가 있었다. 그는 지금처럼 웃고 있었다. 입꼬리는 매끈하게 올라가 있었고 눈은 움직이지 않았다. 서준은 종이를 더 가까이 가져갔다. 최전무의 손가락 사이에 봉투가 보였다. 봉투를 받는 쪽에는 어깨가 넓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의 손등에는 아주 작은 무늬가 있었다. 서준은 숨이 턱 막혔다. 그 무늬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도 느낌은 알았다. 표시. 같은 편이라는 표시. 서준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장면들이 튀어나왔다. 아버지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 쉬던 뒷모습. 어머니가 전화기를 붙잡고 떨던 손. 그리고 어느 날부터 집이 조용해졌던 밤. 서준은 신문을 접었다 펼쳤다. 다시 펼쳤다. 진실은 도망가지 않았다. 종이 위에서 그대로 서 있었다. 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니까 최 전무는 회장님만 노린 게 아니었어.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자 방 안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그는 스케치북을 꺼냈다. 최 전무의 얼굴을 한 번 더 그리려다 멈췄다. 이제 그림만으로는 부족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스티브가 믿을 수 있는 증거. 그 순간 박 할머니가 마른 기침을 했다. 서준이 돌아보자 할머니는 이불을 움켜쥔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서준은 서둘러 물을 따라드렸다.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은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서준은 신문 조각을 가슴에 넣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스티브를 구하는 일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었다. 자기 집을 무너뜨린 얼굴이 스티브 곁에서 웃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서준의 전화가 울리지도 않았는데 집 앞에서 낯선 차량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박할머니는 갑자기 힘이 풀렸다. 서준이 손을 잡았는데도 손끝이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서준은 할머니를 업고 계단을 뛰어 올랐다. 숨이 턱턱 막혔다. 밖은 차가웠고 길은 젖어 있었고 택시는 잡히지 않았다. 겨우 도착한 시립병원 응급실. 형광등 아래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간호사가 달려와 휠체어를 밀었다. 보호자분, 이쪽으로요. 서준은 서류를 쓰는 손이 떨렸다. 이름, 주소, 연락처. 연락처 칸에 스티브 비서실 번호를 적다가 손이 멈췄다. 지금 연결될까? 의사가 나왔다. 마스크 위로 눈만 보였다. 그 눈은 바쁘게 움직였고 목소리는 단정했다. 지금 처치가 필요합니다. 비용 안내를 먼저. 서준은 종이 위 숫자를 보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숫자들이 너무 길었다. 할머니 약값이 아니라 인생값 같았다. 서준은 바로 전화를 걸었다. 스티브 비서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끊겼다. 다시 걸었다. 이번엔 아예 연결되지 않았다. 서준은 손바닥에 땀이 차도록 버튼을 눌렀다. 제발, 제발 받아요. 하지만 화면에는 차가운 글자만 떴다. 통화할 수 없습니다. 서준은 복도벽에 등을 기댔다. 입술이 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의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다. 서준아. 그 목소리의 서준은 몸이 굳었다. 최 전무가 서 있었다. 비가 내리는데도 코트는 젖지 않았다. 마치 비가 그를 피해가는 것처럼. 서준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여긴 왜? 최 전무는 다정한 얼굴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널 걱정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왔다. 거짓말이었다. 서준은 최 전무의 입술이 아니라 눈동자를 봤다. 눈동자는 확인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얼마나 급한지, 서준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최 전무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수술비 내가 처리해주지. 서준의 목이 꿀렁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최 전무는 복도 끝 수술실 문을 턱짓했다. 저 문이 열리게 하고 싶지. 서준은 대답을 못했다. 대답 대신 손가락이 떨렸다. 최 전무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스티브에게 내가 거짓말했다고 자백해. 그리고 사라져. 그럼 할머니는. 서준이 겨우 물었다. 최 전무는 미소를 붙였다. 살아야지. 살아야 앞으로도 미안해할 수 있잖아. 서준은 주먹을 쥐었다. 정직함과 생명이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밀어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수술실 앞 표시등이 깜빡였다. 서준의 시간도 함께 깜빡였다. 병원 복도는 길었다. 하지만 서준에게는 딱 두 걸음만 남아있는 것 같았다. 받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최 전무는 서준 앞에 카드 단말기를 놓았다.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쉬웠다. 돈은 이렇게 쉬운 세계에서 도는 거였다. 서준은 수술실 문을 바라봤다. 문 앞을 오가는 의료진의 발걸음, 서류를 넘기는 손, 장비를 밀어넣는 정확한 동작. 누구도 서준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시간은 늘 돈 편이었다. 서준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할게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꺾이는 소리가 나는 듯 했다. 최 전무는 휴대폰을 꺼냈다. 영상, 여기 보고 말해. 서준의 손에 폰이 쥐어졌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때렸다. 서준은 카메라 앞에 섰다. 눈물은 나오려 했지만 그는 꾹 눌렀다. 울면 더 약해 보일까봐가 아니었다. 울면 거짓말이 들킬까봐였다. 저는 회장님을 속였습니다. 서준은 말끝이 떨리자 일부러 입술을 더 눌렀다. 저는 돈을 위해 거짓말했습니다. 최 전무가 화면 밖에서 손가락을 한 번 튕겼다. 좋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서준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녹화가 끝나자 최 전무는 바로 전송 버튼을 눌렀다. 잘했어. 그는 칭찬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 칭찬은 쇠창살 같은 냄새가 났다. 서준은 비어있는 손으로 수술실 문을 만지려다 멈췄다. 문은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대가를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시각 스티브의 펜트하우스. 스티브는 혼자였다. 큰 식탁에 음식은 놓여 있었지만 그는 손도 대지 않았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영상 메시지. 스티브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말하고 있었다. 저는 회장님을 속였습니다. 스티브의 손가락이 멈췄다. 만년필을 굴리던 습관도 멎었다. 스티브는 영상을 끝까지 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화면을 껐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먼저 깊은 허탈감이 내려앉았다. 결국 그가 낮게 말했다. 결국 모든 인간은 돈 앞에서 무너지는군.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너무 차가워서 상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최 전무에게 말해. 잠깐의 침묵. 합병. 진행하라고. 그리고 바로 그때 최 전무의 폰에도 짧은 진동이 울렸다. 그는 복도 끝에서 미소를 지었다. 이제 판이 내 쪽이군. 에이펙스 캐피탈 임원실은 조용한 전장 같았다. 서류는 총알처럼 정리되어 있었고 커피는 식지 않게 교체됐다. 최 전무는 스티브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그는 서준 이야기를 꺼낼 때만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 아이 문제는 제가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돈도 제가 처리했고요. 스티브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 아이 다시는 내 앞에 오지 않게 해. 최 전무는 고개를 더 깊게 숙였다. 네, 회장님께 상처만 드릴 뿐이니까요. 그 말이 스티브의 외로움을 건드렸다. 스티브는 이를 악물었다. 자신이 또 한 번 사람을 믿었다가 또 한 번 흔들린 느낌. 그래서 더 단단한 선택을 했다. 최종 승인 올려. 스티브가 말했다. 조인식 날짜 잡고. 회의실 한쪽에서 비서들이 움직였다. 캘린더에 빨간 표시가 찍혔다. 이틀 뒤, 한 번 찍힌 날짜는 칼자국처럼 선명했다. 최 전무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여기 회장님 지시대로 준비했습니다. 스티브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펜을 바로잡지 않았다. 손가락이 잠깐 멈췄다. 영상 속 서준의 눈이 떠올랐다. 고개를 숙이고도 어딘가 억울해 보이던 눈. 하지만 스티브는 그 눈을 밀어냈다. 사람은 다 똑같아. 그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중얼거렸다. 결국 자기 것부터 지키지. 최 전무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 편입니다. 입으로는 따뜻하게, 눈으로는 차갑게. 그는 그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했다. 스티브가 일어섰다. 나가. 짧은 말이었다. 최 전무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조인식, 언론도 최대한 부르겠습니다. 승리를 보여줘야 하니까요. 문이 닫히자 최 전무는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어디론가 메시지를 보냈다. 회장 승인. 이틀 뒤 끝. 잠시 후. 그는 다른 번호로도 짧게 보냈다. 그 꼬마. 움직임 없게 계속 막아. 최 전무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아주 작게 웃었다. 입은 웃는데 눈은 이미 촛배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병원 복도에서 서준이 수술실 문 앞에 주저앉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회장님이 사인하면 안 되는데. 그 말이 바람처럼 흩어졌지만 누군가는 그 바람을 막으려 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밤은 너무 조용했다. 도시 소음도 사람 목소리도 전부 유리창 밖에 갇힌 듯했다. 스티브는 식탁 끝에 앉아 있었다. 음식은 그대로였고 손도 대지 않았다. 그는 서준이 남기고 간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열어 젖혔다. 낡은 연필깎이, 작은 지우개, 그리고 젖었다 말랐던 스케치북. 스티브는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가 잠깐 멈췄다. 버리자.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명령처럼 들렸다. 그는 스케치북을 쓰레기 봉투 위로 가져갔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이너스 접힌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다. 스티브의 손가락이 멈췄다. 종이는 스케치북 안쪽에 끼워져 있던 것 같았다. 그는 종이를 펼쳤다. 그림이었다. 함정이 터졌던 그날. 서준이 그렸지만 끝내 보여주지 못했을 그림. 최 전무가 복도 한쪽에서 서류 봉투를 건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받는 남자 손등에 거미 모양의 문신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스티브는 그림을 더 가까이 가져갔다. 눈동자가 좁아졌다. 거미.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 표식은 우연이 아니었다. 경쟁사 쪽 인물들이 은밀히 쓰는 사인 같은 것. 스티브는 예전에 그 문신을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파티의 악수 속에서, 회의의 웃음 속에서. 스티브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었다. 분노보다 먼저 올라온 건 자괴감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못 봤지?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준 영상 누가 보냈지?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최 전무 쪽에서 전달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스티브의 손이 만년필을 찾았다. 책상 위에 있던 만년필을 쥐고 굴리려다 멈췄다. 그 습관이 오늘은 부끄러웠다. 비서실 통화 기록. 지금 당장 가져와. 비서실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미 일부는 마이너스 지워졌단 말이지. 스티브가 말을 끊었다. 좋아. 그럼 더 확실해졌군. 스티브는 다시 그림을 봤다. 서준이 그린 최전무의 손, 봉투를 건네는 각도, 눈이 웃지 않는 얼굴. 스티브는 서준의 자백 영상을 떠올렸다. 아이의 말투는 거칠었고 표정은 너무 단정했다. 마치 누가 문장을 미리 적어준 것처럼. 스티브의 목이 굳었다. 강요였어. 그는 옷장을 열어 코트를 집어들었다. 운전기사 불러. 비서실장이 급히 물었다. 지금 어디로 마이너스. 스티브는 그림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전쟁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스티브의 휴대폰이 한 번 울렸다. 화면에 뜬 건 짧은 문자였다. 조인식 준비 완료. 회장님, 내일은 꼭 컨디션 조절을.
스티브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웠다. 이제 그는 조절이 아니라 반격을 해야 했다. 병실 창문 밖으로 아침빛이 옅게 번졌다. 박할머니는 눈을 떴다. 눈을 뜬 것만으로도 서준은 숨이 풀렸다. 서준은 침대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할머니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서준아. 그 한마디에 서준의 눈이 벌써 젖었다. 서준은 더는 숨기지 못했다. 그는 최 전무가 결제한 종이, 영상, 그리고 거짓말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말이 빠르게 튀어나왔다. 저, 할머니 살리려고. 저는,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단단했다. 더러운 돈으로 산 목숨은 싫다. 서준이 몸을 움츠렸다. 할머니는 손끝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네가 나를 살리려고 했다는 건 안다. 그녀는 서준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그래서 더더욱 거짓말 속에 살지 마라. 서준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저도 싫어요. 근데 그 사람은 무서워요. 할머니가 짧게 숨을 내쉬었다. 무서우면 더 빨리 해야 한다. 그 말이 서준을 일으켰다. 서준은 이불 끝을 정리하고 물컵을 올려놓고 약 봉투를 챙겼다. 그리고 병실 문을 바라봤다. 문 너머엔 세상이 있었고 세상 한복판엔 스티브가 있었다. 서준은 간호사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간호사가 서준을 붙잡았다. 어디 가요? 보호자면 서류부터. 서준은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쥐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다. 저 금방 올게요.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되는데. 간호사는 눈썹을 찡그렸다. 어른 불러요. 서준은 그 순간 어른이 없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한텐 시간이 없어요. 서준은 간호사의 시선이 다른 쪽으로 가는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발을 옮겼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다. 신발 바닥이 계단을 탁탁 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병원 출입문이 보였을 때 서준은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다. 누군가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문이 열리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서준은 코트를 여미고 달리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말이 귀에 남았다. 무서우면 더 빨리 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문자 하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다 안다. 서준은 숨을 삼키며 화면을 꺼버렸다. 이제 도망이 아니라 돌파가 필요했다. 서준은 서울의 골목을 달렸다. 큰 길은 피했다. 큰 길에는 카메라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만큼 눈도 많았다. 하지만 오늘 필요한 건 눈이 아니라 틈이었다. 그가 숨을 고르는 순간 뒤에서 차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서준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돌리면 다리가 굳을까봐. 검은 양복 둘이 골목 입구를 막았다. 그들은 뛰지 않았다. 천천히 걸으며 서준의 앞을 잘랐다. 마치 쥐를 몰듯이 서준은 방향을 바꿨다. 미끄러운 계단을 올라 옆 골목으로 꺾었다. 이 동네는 서준의 지도였다. 어느 담벼락에 구멍이 있는지, 어느 슈퍼가 뒷문을 열어두는지 서준은 알고 있었다. 그는 폐가처럼 보이는 건물 옆 좁은 통로로 몸을 밀어 넣었다.
어깨가 벽에 스쳤다. 정장 소매가 더러워지는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뒤에서 무전기 소리가 짧게 튀었다. 좌측으로 들어갔다. 서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들은 서준보다 느리게 걷는데도 더 빨리 따라왔다. 인원이 있는 추격은 늘 그렇다. 서준은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탔다. 문고리를 돌리려는 순간 잠겨 있었다. 아,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었다. 그 작은 소리가 오늘 가장 위험했다. 서준은 계단 밑으로 다시 내려가려다 멈췄다. 아래에서 발소리가 올라오고 있었다. 서준은 숨을 삼키고 옆 창문을 밀었다. 낡은 창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는 몸을 반쯤 밖으로 빼고 아래 간판 위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간판이 약간 흔들렸다. 서준은 균형을 잡고 옆 건물 쪽으로 몸을 던지듯 옮겨 붙었다. 손바닥이 차가웠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지금 떨어지면 끝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간신히 골목 아래로 내려오자 앞이 막다른 길이었다. 벽. 서준은 멈춰섰다. 숨이 뜨겁게 올라왔지만 머리는 차갑게 돌아갔다. 그때 벽 옆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야, 이쪽. 서준이 고개를 돌리자 전에 명동에서 그림을 그려줬던 노숙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서준이 그려준 종이를 비닐에 넣어 품고 다니던 사람들이었다. 한 사람이 서준의 팔을 잡아 작은 문틈으로 밀어 넣었다. 빨리, 우리가 막을게. 검은 양복들이 골목 끝에 나타났다. 노숙자들이 앞에 섰다. 그들의 어깨는 작았지만 한 줄로 선이 벽처럼 보였다. 비켜. 검은 양복이 낮게 말하자 노숙자가 씩 웃었다. 여긴 우리 동네야. 서준은 문틈 안쪽에서 그 장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도와주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얼굴들은 늘 차가운 바닥 위에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뜨거웠다. 서준은 다시 달렸다. 멀리 호텔의 높은 조명이 하늘에 닿아 있었다. 조인식이 열릴 곳, 스티브가 들어갈 곳, 그리고 바로 그때 서준의 뒤에서 또 다른 무전 소리가 들렸다. 목표, 방향 바꿨다. 호텔 쪽이다. 서준의 발걸음이 더 빨라졌다. 이제 그도 알았다.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문을 잠글 거라는 걸. 호텔 뒤편은 앞문과 달랐다. 화려한 현수막도 카메라도 없었다. 대신 경비가 더 많았다. 더 조용했고 더 날카로웠다. 폭우가 쏟아졌다. 비는 바닥을 때리고 튀어올라 서준의 바지를 적셨다. 서준은 후문 쪽으로 달려가다 갑자기 멈췄다. 경비원 2명이 그의 앞을 막았다. 출입증. 서준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저 회장님 만나야 해요. 꼭 지금. 경비원은 태블릿 화면을 스치듯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다. 이서준. 출입 금지. 그는 화면을 서준에게 일부러 보여줬다. 서준의 사진이 있었다. 블랙리스트라는 글자처럼 보이는 붉은 표시. 서준은 순간 숨이 막혔다. 누가, 언제, 이렇게 빨리. 답은 뻔했다. 최전무였다. 서준은 후문 옆 좁은 틈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쪽에도 사람이 있었다. 우산 아래서 무전기를 쥔 사람들. 그들의 시선이 끝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차량이 들어왔다. 스티브가 탄 차였다. 서준은 차에서 내리는 스티브의 뒷모습을 봤다. 빛나는 실내로 들어가는 모습. 서준은 목이 터져라 부르고 싶었다. 회장님. 하지만 소리는 빗소리에 먹혔다.
입만 움직이고 목소리는 하늘로 흩어졌다. 스티브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빛이 잘렸다. 서준은 그 문 앞에서 완전히 고립됐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번엔 빛 때문이 아니었다. 서준은 주머니를 뒤졌다. 분필 조각이 손에 잡혔다. 예전에 달동네 아이들과 놀다 남은 것. 그는 잠깐 손을 쥐었다 폈다. 그래, 그럼. 서준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호텔 정문 쪽 바닥으로 기어가듯 이동했다. 경비가 소리쳤다. 야, 뭐 하는 거야?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시간에 선 하나라도 더 그어야 했다. 분필이 젖은 바닥에 닿자 선이 흐려졌다. 서준은 손바닥으로 물을 닦아내고 다시 그었다. 더 굵게, 더 크게. 사람들이 멈춰서 보게 만들 만큼 그는 최전무의 얼굴을 그렸다. 웃는 입, 웃지 않는 눈. 그리고 그 옆에 봉투와 거미 문신을 크게 그렸다. 이게 진짜예요. 서준은 속삭이듯 말하며 선을 이어갔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다. 뭐야, 애가 그림을. 우산들이 동그랗게 둘러섰다. 그중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었다. 촬영이 시작됐다. 서준은 몸을 떨면서도 마지막 선을 그었다. 사인하지 마. 그리고 바로 그때 멀리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정문 쪽에서 누군가 문 열어 하고 외쳤다. 서준은 젖은 얼굴을 들어 올렸다. 이제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열릴지도 몰랐다. 그랜드 볼룸은 낮보다 밝았다. 샹들리에가 별처럼 쏟아졌고 사람들의 웃음이 유리잔처럼 부딪혔다. 단상 위에는 스티브, 최전무, 그리고 경쟁사 대표가 나란히 서 있었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그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떠들썩하게 울렸다. 스티브는 펜을 잡고 있었다. 펜 끝이 종이 위에 닿기 직전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다. 주머니 속에는 접힌 종이가 있었다. 서준의 그림, 거미 문신, 봉투. 하지만 증거는 아직 그림이었다. 그림만으로 판을 뒤집으면 그는 미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스티브는 숨을 내쉬었지만 편해지지 않았다. 최 전무가 옆에서 속삭였다. 회장님,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협박처럼 들렸다. 스티브는 펜을 다시 들어 올렸다. 경쟁사 대표는 환하게 웃었다. 회장님, 함께 가시죠. 그 웃음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스티브는 객석을 둘러봤다. 어디에도 서준은 없었다. 스티브의 목이 굳었다. 내가 틀렸으면, 내가 또 사람을 의심하다가 내 손으로 내 회사를 무너뜨리는 건가? 그 순간 멀리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볼룸 바깥쪽 문 근처에서였다. 처음엔 작은 소리였는데 점점 커졌다. 최전무의 눈이 아주 잠깐 좁아졌다. 그는 미소를 유지한 채 경호 책임자에게 눈짓했다. 경호 책임자가 무전기를 눌렀다. 스티브는 펜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귀를 기울였다. 웅성거림 사이로 들리는 단어가 있었다. 아이, 그림, 후문. 스티브의 심장이 크게 한 번 울렸다. 그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가 다시 풀었다. 최 전무가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서명하시죠, 회장님. 스티브는 그 순간 최 전무의 눈가가 떨리는 걸 봤다. 아주 미세한 떨림. 서준이 말했던 바로 그 떨림.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볼륨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찬 공기와 함께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꺾였다. 문이 열리자 볼륨 안의 빛이 잠깐 흔들린 듯 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다. 주방 통로 쪽에서 작은 그림자가 뛰어들어왔다. 서준이었다. 정장은 비에 젖어 무겁게 달라붙었고 얼굴엔 숯검정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눈은 선명했다. 저의 누구야, 경호. 웅성거림이 물결처럼 번졌다. 최 전무가 가장 먼저 소리쳤다. 저 미치광이 끌어내. 그는 웃는 얼굴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먼저 날카로워졌다. 경호원 둘이 움직이려는 순간 서준이 몸을 낮춰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꿰뚫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소리 대신 품에서 낡은 신문 조각을 꺼내 들었다. 서준은 단상으로 달렸다. 마치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무대 아래에서 손이 뻗어왔지만 서준은 그 손을 피해 단상 위로 뛰어올랐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수백 개의 렌즈가 한꺼번에 서준을 물었다. 서준은 숨을 고르고 신문을 스티브에게 내밀었다. 이건 아저씨 얘기가 아니에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은 단단했다. 우리 아빠 회사도 최 전무가 이렇게 무너뜨렸어요. 조용함 속에서 종이가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다. 스티브는 신문을 받지 못하고 손을 허공에 멈췄다. 그는 서준의 얼굴을 먼저 봤다. 비에 젖은 머리, 숫자국,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눈. 스티브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신문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최 전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손을 뻗었다. 회장님, 저런 건 조작 마이너스 스티브가 손바닥을 들어 막았다. 가만, 짧은 말. 하지만 그 한마디에 공기가 붙잡혔다. 서준은 더 가까이 다가가 신문의 사진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찍었다. 여기요, 이 사람, 젊을 때, 지금이랑 똑같이 웃어요. 최전무의 눈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서준의 숨 묻은 손끝보다 더 검게 보였다. 객석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진짜야? 저거. 기사 맞아? 소문은 카메라보다 빨랐다. 스티브는 사진 속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은 오래된 죄처럼 종이 위에 붙어 있었다. 스티브의 손가락이 신문을 더 세게 쥐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최 전무가 웃는 얼굴로 무릎을 굽혀 서준에게 말했다. 너 여기까지 와서도 끝을 못 보니? 서준은 고개를 들었다. 끝은 지금 시작이에요. 단상 위 조명이 뜨거웠다. 하지만 스티브의 얼굴은 더 차가워졌다. 그는 신문 속 사진을 다시 봤다. 젊은 최전무,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낯익은 표식의 남자. 스티브의 머릿속에서 잊힌 악수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최전무가 웃으며 손을 뻗었다. 회장님, 이런 소라는 회사의 해가 마이너스 스티브는 신문을 뺏기지 않았다. 대신 최전무의 손목을 낚아챘다. 손가락 힘이 단단했다. 그 동작 하나에 객석이 오 하고 숨을 삼켰다. 최전무의 손목시계가 드러났다. 반짝이는 한정판 시계. 스티브는 그 시계를 본 적이 있었다. 경쟁사 대표의 손목에서 같은 빛, 같은 각인. 스티브의 눈이 좁아졌다. 이 시계 어디서 났지? 최 전무는 웃음을 붙이려 했다. 선물입니다. 오래된 마이너스 스티브가 단상이 테이블을 쿵 하고 내리쳤다. 마이크가 울렸다. 볼륨 전체가 울렸다. 거래는 없다.
스티브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퍼졌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진실을 확인한다. 최전무의 얼굴이 아주 조금 일그러졌다. 그 일그러짐을 그는 다시 미소로 덮었다. 회장님, 피곤하셔서. 그가 객석을 향해 손을 벌렸다. 회장님 컨디션이 마이너스. 스티브가 끊었다. 경찰 불러. 짧은 명령이었다. 경쟁사 대표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이런 방식은. 스티브는 대표를 보지 않았다. 눈은 최전무에게 고정됐다. 서준이 단상 한쪽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스티브의 어깨가 떨리는 걸 봤다.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떨림. 2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떨림. 최 전무가 손목을 빼려 했다. 스티브가 놓지 않았다. 그때 최 전무의 입술이 아주 얇게 떨렸다. 서준은 속으로 말했다. 지금이다. 서준은 신문을 다시 펼쳐 카메라 앞으로 보여주듯 들어올렸다. 저희 집이 망한 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말이 볼륨만을 더 올렸다. 객석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회장님, 진짜입니까? 또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단상을 찍었다. 생방송이 시작되는 표정들이었다. 최 전무는 마지막 수를 던졌다. 스티브를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지금 이러시면 회장님이 더 위험해집니다. 그 말이 협박이라는 걸 스티브는 알아들었다. 그는 최 전무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낮게 말했다. 내가 위험해도 된다. 그리고 더 낮게 거의 속삭이듯 덧붙였다. 형이 겪었던 걸 다시는 안 겪게 할 거다. 볼륨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경호원들이 움직이고 기자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카메라 플래시가 눈처럼 쏟아졌다. 최 전무는 표정을 바꿨다. 웃음이 사라지고 계산이 남았다. 그는 스티브를 향해 낮게 말했다. 회장님, 지금 이건 치매 같은 착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객석을 향해 외쳤다. 회장님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누가 좀. 그 순간 서준이 단상 앞쪽으로 한 걸음 나섰다. 작은 몸이었지만 카메라 앞에 서니 더 크게 보였다. 서준은 외쳤다. 저 사람, 거짓말할 때마다 목이 먼저 움직여요. 그는 최전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았다. 카메라가 직접 보게 현상을 말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최 전무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려 했다. 서준이 다시 외쳤다. 핸드폰 뺏어보세요. 거기 다 들어있어요. 스티브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이 굳어졌다. 그는 최 전무의 폰을 손에서 낚아챘다. 최 전무가 비틀며 말했다. 불법입니다. 스티브는 서준을 봤다. 서준은 숨을 몰아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금, 패턴. 서준은 손가락으로 공중에 짧은 선을 그렸다. 최 전무가 불안할 때만 쓰는 패턴, 반복되는 리듬. 스티브는 그 리듬대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화면이 열렸다. 그 순간 최 전무의 얼굴이 무너졌다. 이번엔 덮을 웃음도 없었다. 스티브는 바로 대형 스크린 담당자에게 손짓했다. 연결해. 직원이 망설였다. 회장님, 이건 마이너스. 스티브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은 돈으로 사는 용기가 아니었다. 평판과 자리, 그리고 모든 것을 걸겠다는 말이었다. 스크린에 메시지 창이 떴다. 경쟁사와 주고받은 대화, 날짜, 시간, 금액, 그리고 금요일 서명이라는 문장.
볼륨이 얼어붙었다. 사회자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경쟁사 대표의 얼굴이 굳었다. 최 전무가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조작입니다. 회장님이 마이너스 스티브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건 조작이 아니다. 그는 카메라를 바라봤다. 이건 내가 놓친 진실이다. 경찰이 들어왔다. 제복의 발걸음이 단상 아래를 채웠다. 최 전무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길이 없었다. 그는 생방송처럼 많은 눈앞에서 팔이 붙잡혔다. 서준은 그 장면을 보며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런데 스티브가 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번엔 공중에서 멈추지 않았다. 정확히 따뜻하게 닿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스티브는 알았다. 서준을 믿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그래서 그는 더 크게 말했다. 내가 책임진다. 전부.